텔리를 갖다 냈는데 그게 자꾸 무엇을 묵으니까 남은 이빨 그것도 흔들흔들 빠져가면 너무너무 아파갖고 잘 씹히지가 않으니까 그 음식을 씹어서 다 뱉었어요. 네, 냅킨에다가. 그런 생활을 하시고 거의 딱딱한 건 못 드시고 죽 같은 걸 많이 드시고 입이 자체가 이제 함몰되다시피 하니까 얼굴이 상태가 완전히 그 7, 80대 노인처럼 좀 합죽했죠. 치아에서 시작된 고통은 삶의 기쁨마저 앗아갔습니다. 무너진 일상, 회복이 절실합니다. 이가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치조골 역시도 많이 흡수가 되고 얇아지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신질환도 있으면서 뼈도 너무 없이 상실이 되면은 임플란트의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서 시술이 불가능해지는 케이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너무 방치해 놓게 되면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인접치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치아들까지도 치료 범위가 확대가 된다든지 치료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거나 또 치료를 하고 나서도 불편감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결과들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치아의 작은 문제가 입 전체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데요. 두렵고 망설여졌던 치과 치료, 이제 용기를 내 희망을 심을 때입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로 고난도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얼굴의 조화와 아름다움까지 고민합니다. 치과의사 신준혁 원장. 한국인의 힘은 밥심에서 나오죠. 나이가 들수록 잘 먹는 게 곧 건강의 비결일 텐데요. 치아 문제로 식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순자 씨.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다는 소원을 드디어 이뤄냈습니다. 저는 우리 아가 엄마 그동안에 못 먹은 거 뭐라 하면서 뭐 통달도 쉽게 먹고 뭐 이제 뭐 외식을 갖다 좀 많이 하는 편이다. 내가 집에서 막 일을 못 하니까 그래도 뭐 이빨이 좋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다. 집에서도 고추를 사다 놔놓고 막장에 찍어 먹는데 김치도 먹고 무침김치도 먹고 그래 지금 막 씹으니까 막 너무 좋다. 막 친구들 가마가 놀러도 다녀서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털기 할 때는 좀 불편한 것도 있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런데 지금의 이 이빨은 지금 밥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고 뭐 먹는 건 다 잘 먹는데 텔리를 갖다 냈는데 그게 자꾸 무엇을 묵으니까 남은 이빨 그것도 흔들흔들 빠져가면 너무너무 아파갖고 아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 싶고 막 서글프고 좀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없다. 그런데 이제 못 먹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입맛도 돌아오고 한층 젊어진 느낌인데요. 석 달 전 끝난 임플란트 치료 덕분이지요. 사실 잇몸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요. 다른 치과에서 아랫니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지만 위쪽은 어렵단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방법을 찾았죠. 예, 일단 환자분은 이제 한 80세 정도 조금 넘은 고령의 나이로 내원을 하셨는데요. 아래쪽에는 예전에 이 전체 임플란트를 하고 쓰고 계셨고 위쪽의 치아가 탈이 나서 이제 오셨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고령이시고 또 전신질환이 있으시고 행동에 있어서 조금 자유롭지 못한 이런 케이스 환자분을 치료를 할 때 더구나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천천히 두고 조금씩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신 분이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식사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아유 밥도 잘 먹고 아, 벌써요? 예, 얼음도 씹어 먹을 때가 있습니다. 네, 드셔도 돼요. 딱딱한 거, 질긴 거 네. 괜찮으니까 그거 겁먹지 말고 그냥 잘 마음대로 먹습니다 요새는. 어머님 안에 뭐 이상이 있는지 수정할 게 있는지 또 그렇게 또 한번 봐드릴게요. 예.
앙 다물어 보십시오. 예, 이제 치아 배율도 좋고. 어머니 드시고 계신 약도 잘 드시고 계시죠? 예. 앙 다물어 보세요. 벌써 한 달 만인데도 얼굴이 되게 좋으세요. 근데 아마 이제 요래가 몇 달 지나면 엄청 더 좋아지실 겁니다. 치료 전후 확 달라졌죠. 입 주변으로 입체감이 생기고 생기를 찾아 한층 젊어지셨는데요. 예. 이쪽도 이제 주름도 많이 펴져서 그죠? 이렇게 펴지는 더 펴져야 돼. 아유 어머니 욕심 많으시네요. 그거는 제가 오늘 보고 이제 3개월 뒤에 체크할 거고 예. 전혀 겁먹지 말고 그냥 마음껏 드세요. 아이고 막 요새 얼굴이 참 좋네 이란데. 어머니 그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같은 80세라도 어떤 분은 정말 옛날 80대처럼 외형이 보이시는 분도 있고 또 관리가 잘 돼서 옛날 뭐 연령으로 따지면 60대, 뭐 70대로 보이는 그런 80대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외형적인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아래쪽 보철은 안티커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가 많이 꺼지고 중안모도 꺼지고 또 이렇게 팔자주름도 굉장히 깊어지고 얼굴도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상태로 오랫동안 계셨는데 이번에 새로 보철을 하면서 살도 좀 찌고 또 얼굴도 피부도 좋아지시고 얼굴 치아 주변에 있는 그런 주변의 근육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생기 있게 탄력적으로 재건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령의 환자분들 역시도 외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좋지요. 뭐 이거저거 잘 먹으니까 요새가 뭐 얼굴 좋아졌다고 내가 피자부터 그래 원래 안 먹는데 입맛이 변해갖고 피자도 요새 잘 시켜먹고 완전 안 먹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뭐 요새 잘 먹으니까는 자꾸 잘 먹어야 된다고 자꾸 사가오니까는 안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들아 고마워. 건강하게 오래 살게. 맛있는 거 많이 사줘서 고맙다. 젊은 시절부터 치아 건강이 나빴다는 정종열 씨. 지금은 다양한 기저질환까지 앓고 있는데요. 관리에도 치아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서 정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많이 안 좋아진 거는 이제 한 50대 이후로 그때부터 좀 안 좋아지고 그랬어요. 일도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발치도 하게 되었고 40, 50대 그때는 임플란트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가 일단 빠지고 없으니까 음식 씹을 때 한쪽으로만 씹으니까 자꾸 불편하고 건축을 임플란트 해놓고 나면은 또 이쪽에도 고장이 날까 거기 처음에 많이 걱정스러웠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진짜 이가 이렇게 아플 때는 진짜 있답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좀 아팠고 좀 그런 통증이 있었지. 중장년층의 연령에 접어들게 됐을 때 치아가 이제 있다가 이가 썩었거나 몸이 안 좋아졌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전에 오른쪽에 위에 이렇게 보철이라든지 왼쪽에 위에 그런 어금니 쪽 그리고 밑에 예전에 신경 치료했던 치아가 부러져서 또 임플란트를 하게 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잇몸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아니면 조금 더 그 치료 타이밍을 조금 빨리 가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시술 자체는 좀 빨리 끝내고 좀 단순화시키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의 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함께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왼쪽 아래 어금니 상태가 나빠서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를 할 계획인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는 이제 7번째예요. 예.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비교적 간단하게 이제 임플란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열어보고 안에 뼈 이식이 필요하면 뼈 이식도 진행하고 그래야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치아를 뽑고 잇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임플란트는 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인공치근과 겉에서 씹는 역할을 하는 보철물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인공치근을 턱뼈에 심기 위해선 단단하고 충분한 잇몸뼈가 필요합니다. 오늘 임플란트가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뼈 이식도 좀 같이 했고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뼈가 좀 약해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요거를 다시 열어서 이제 2차 시술을 하고 오늘 떠서 이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예, 수술은 잘 됐고 괜찮을 겁니다. 그러고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작은 문제도 방치하면 치아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문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잘 진행이 됐습니다. 나중에 한 뼈가 좀 많이 약해져 있어서 뼈를 좀 다지는 과정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한 3개월 정도 이후에 2차 시술이라는 걸 해서 잇몸살이 났고 나면은 오늘 떠서 치아를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가 없을 때는 앞에 고기가 있어도 그냥 물만 홀짝, 막 소주나 한 잔 홀짝 이런 식이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막 맛있는 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고 일단 대인관계가 원만해서 좋습니다. 제가 그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보니까 6개월 정도, 반개월 정도 있으면 꼭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와가지고 그 언제 점검하러 오십시오. 그렇게 해주니까 그게 참 좋았고요. 6개월 정도 점검을 해가 괜찮으니까 또 1년 후에 다시 또 하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해주는 것 못지않게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관리를 좀 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버지의 치아 걱정에 소갈이했다는 딸. 본인 치료를 받으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는데요. 그때는 이빨이 교합도 안 맞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음식은 하면은 이 털리가 흔들리고 안 맞고 교합이 안 맞아가지고 아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씹고 넘겼는데 많이 그 위도 많이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음식을 첫째는 못 드시고요. 식당을 가거나 어디 외부에 가면 사람들하고 식사를 안 하시려고 했어요. 그게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잘 씹히지가 않으니까 그 음식을 씹어서 다 뱉었어요. 네, 냅킨에다가. 그런 생활을 하시고 거의 딱딱한 건 못 드시고 죽 같은 걸 많이 드시고. 근데 틀니가 이게 정상적인 병원에서 틀니를 해도 틀니가 안 좋은데 그 허가 없는 데서 속아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막 침전물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부어 오르고 참 몇 년 동안 그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셨죠. 음식을 제대로 못 잡수시니까 그리고 살도 빠지고. 치아 하나 없이 틀니에 의존했던 삶. 잘 맞지 않는 틀니 때문에 긴 고민 끝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 전과 후가 달라졌죠. 꽤 오래 전에 한번 내원을 하셨는데 이제 자녀분이랑 아무래도 이렇게 시각 장애가 있으시다 보니까 보호자분이랑 같이 이제 한번 내원을 하셨고 치료를 이제 결심을 하시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내원했을 당시에도 보시면 뼈가 굉장히 얇고 또 이가 잇몸 상태가 뼈가 굉장히 안 좋아서 신경관이 굉장히 가까이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약적인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임플란트 치료가 될 거다라고 상담을 해드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많이 편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이가 들어간 지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뭐, 오늘 정기검사하고, 또 혹시 이상이 있는지, 또 저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과거 전학 임플란트는 많은 인공치근을 심어야 했는데요. 잇몸이 약했던 김기철 씨는 오로넥스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최소 개수의 임플란트로 전체 보철물을 고정하는 겁니다. 14개 치아가 우리가 정상적인 치아 개수인데 너무 뼈가 안 좋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개수를 더 줄이고 12개 치아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은 좀 최대한 한 5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싶어서 아래쪽에 6개 임플란트가 이제 들어간 상태인데요. 굉장히 신경관을 살짝 비켜나가면서 임플란트가 굉장히 어렵게 이제 굉장히 또 요즘에는 최근에는 짧은 임플란트가 또 많이 개발이 되어서 굉장히 짧은 임플란트가 굉장히 신경관하고 가깝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위쪽에는 이제 비교적 뼈 상태가 괜찮아서 원래 6개가 계획이었는데 그냥 제가 보고 임의로 한 2개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식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철물을 했을 때 우리가 쓰는 칫솔이 2가지가 있어요. 한번 만져볼게요. 이렇게 모가 이 정도로 생긴 칫솔 쓰고 계시고 지금 전체 보철 같은 경우에는 특수 칫솔을 또 하나 씁니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요거는 굉장히 뾰족하고 촛대 형태로 생겨가지고 구석에만 쓸 수 있고 훨씬 더 깨끗하게 잘 닦이실 것 같아요. 네. 임플란트 치료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관리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무심코 하던 양치 습관부터 바로잡고 임플란트에 맞는 꼼꼼한 관리법을 점검하고 있네요. 느낌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손 그렇게 바짝 들어서 하시는 거 맞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보철은 자연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충치가 먹거나 하진 않지만 보철물 하방에 우리가 식립해 놓았던 임플란트 주변에 임플란트 주위염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깨끗하게 청소하셔야 될 부분은 이 보철물과 임플란트 잇몸 경계 부위를 닦으셔야 되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각이 이렇게 편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손 잡고 이 감각으로 느끼실 수 있게끔 교육을 좀 해드렸고요. 다행히 환자분께서 이 감각을 굉장히 잘 느끼고 어느 위치인지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셔서 칫솔질 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치과 치료가 끝나고 가장 많이 바뀐 점은 자신감입니다. 이제 걱정 없이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됐는데요. 치료 전엔 식사가 힘들어 기운이 없었는데요. 이제 잘 먹고 힘이 나니 산책이 즐겁습니다. 함께 걸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녀의 모습 예쁘네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굉장히 편하고 밥 먹을 때도 아주 좋고 원래 내 이빨처럼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고 자신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식사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잘 잡수시니까. 아버지, 예, 이제 음식 골고루 잘 잡수시고요. 예, 초읍에 가서 운동하시고 예, 이대로 더 늙지 마시고 예,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다 마쳤는데 치아가 다시 빠진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이성훈 씨는 치료 후 임플란트가 하나둘 빠져 1개만 남았답니다.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임플란트 시술을 제가 실패한 이유가 뼈 이식을 하지도 않고 그 이빨을 갖다가 임플란트를 하니까 다 빠져나왔거든요. 그게 한 5개 돼요. 한 몇 달 지나니까 다 빠져버려가지고
항의도 하고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잇몸이 안 좋아서 빠졌다고. 사실은 그때 이후로 이제 임플란트는 절대로 안 한다. 그래 이제 TV에서 보고 이제 잘 하고 있구나. 저 정도면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큰 마음 먹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된 겁니다. 임플란트를 했던 위쪽은 한 개만 남고 다 빠졌고 아래쪽은 뿌리 쪽에 염증이 심해 모두 발치해야 했죠. 치료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다시 임플란트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번 실패한 치료는 의료진에게도 어려운 상황이죠. 예전에 안 좋았던 습관으로 들어가니까 임플란트를 해놓고 안 좋은 걸 그대로 가면 임플란트가 나중에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상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만 따라갈 수도 없고 저희가 그거를 보고 오늘 또 귀가하시고 나면 또 저희는 남아서 좀 분석을 해볼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완성돼서 나올 겁니다. 철저한 계획 후 식립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최종 보철물만 남은 상태인데요. 임시 치아를 사용하며 불편한 점을 반영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치아를 만들 겁니다. 임플란트가 이제 빠지는 이유들이 원래 우리 자연 치아하고 비슷하게 풍치, 임플란트 주위염 이런 게 생겨서 주변에 치조골이 이제 녹아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요. 임플란트에 식립을 할 때, 수술을 할 때 조금 설계가 좀 아쉬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전에 했던 임플란트가 빠지고 다시 식립하게 되는 경우에 환자들을 보게 될 때 저는 첫 번째로 보는 게 무엇 때문에 이게 빠졌을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첫 번째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뼈 이식을 좀 최소화했습니다. 뼈가 많이 상해 있긴 해서 이제 기존에 이가 안 좋은 상태의 그런 본인의 풍치가 들어있는 그런 치아와 상태가 좀 좋지 않는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위쪽에 임플란트가 8개, 아래쪽에 임플란트가 7개 정도 다음번에 내원을 하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환자분들께 뭐 양치라든지 그런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이런 관리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계속적으로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잇몸에 염증이 전혀 없으니까 깨끗하니까 아래로 다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임시치아를 했을 때 잘 맞지 않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되풀이해서 새로 또 맞게 맞춰주니까 만족합니다. 완전히 치료가 끝나면 아마 여러 가지 앞니빨이 불편이 많이 느꼈는데 이제 앞니빨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좀 딱딱한 것들을 좀 섭취하는데 아마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치과 치료도 달라졌습니다. 두렵고 복잡했던 치료는 옛말이고 눈부시게 발전한 기술로 대부분의 문제도 해결 가능한 시대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더 심해지기 전에 미리 관리하고 치료하는 거겠죠. 바쁜 일상에 쉽게 미루게 되는 치아 건강, 이젠 나를 돌아볼 때입니다. 현장 일선에서 있다가 보면 이런 큰 치료들을 바로바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업적인, 환경적인 그런 제약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일단은 진단과 검진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치과 문턱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처에 믿을 수 있고 또 한 곳에서 오랫동안 책임감 있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치과들에 방문을 하셔서 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한번 또 마음을 다잡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